안녕하세요. 톡톡한 주 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톡톡한 주 선생에서는요.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주식 길잡이가 되어주실 수 있는 주식 멘토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이슈 분석과 더불어서 우리가 특히나 유망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는 시간인데요. 자, 특히나 우리 톡톡한 주 선생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자,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이 이슈 분석을 진행하시는 동안에 그 이슈에서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 저희가 매수 매도 손절까지 확실하게 적어서요.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종목 자료집은 방송 끝남과 동시에 무조건 삭제할 예정이니까요. 저장을 하시든 확인을 하시든 온전히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 우리 365 플러스 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해외 시장의 방향성부터 우리가 또 다음 주까지 불기둥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고요. 자, 지금부터 8시 50분까지 우리 365 플러스 팀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 독방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문자 샵 3989로 365 플러스라고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변동성이 정말 심한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떠한 종목을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 선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변동성이 좀 극심한 시장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안녕하실까요? 만약 못 안녕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국내 시장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 해외 증시의 투자의 방향성까지 흐름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65 플러스 팀에서 대장을 맡고 있는 분이시죠. 우리 박노주 대표님 화상 연결로 우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번 주도. 진짜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진짜 수익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번 주에 네. 수익도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제는 뭐 수천만 원의 돈을 다시 일단 수익률표 한번 볼까요? 정말 최고입니다. 이게 해외 선물로 3,736만 원이라는 수익이. 와, 이게 이번 주에 지금 정확하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네, 수익을 확보하셨고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거의 지금 매도 전략을 많이 세우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일단 그렇죠. 어떻게 해야 이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항상 제가 미국 경제지표 이벤트가 나올 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날 수익을 싹쓸이 하는데 이번 주에도 FOMC 기준금리 발표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월요일 날은 이제 매도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양방향성으로 수익을 좀 많이 냈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들어올렸을 때 이거는 자기 15,520선까지 목표를 잡았거든요. 들어올리고 나서 그날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매도 전부 다 들어가고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날 화요일 날은 하방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뭐 이거 어차피 수요일 날 FOMC 기준금리 발표 이벤트 나올 때 떨어지는 게 볼벤 중심선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홀딩으로 오버해서 그날 넘겼고 그다음에 회원들과 같이 목표가 최종 목표가 15,520선을 잡았는데 515선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는 어차피 반등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매도 물량이 전부 다 거기서 청산을 해서 그래서 아마 그 수익을 지금 거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주는 사실 완벽했다. FOMC까지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이 완벽해서 수익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어찌됐든 이번 주도 완벽했다. 이게 사실 완벽이라는 말을 사실 쓰기가 힘든데 어찌됐든 들어가면 승률 자체가 상당히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이 조금 힘들 때도 또 다른 돈 벌 수 있는 이런 방법 우리 박노주 대표님이 또 많이 찾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또 이제 또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그 FOMC에서 기준금리 그 25bp 올린다는 거는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25bp는 올리기로 예상이 되어 있었고 시장에서 그렇게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 인상 이번까지는 할 거다. 여지없이 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방으로 좀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반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이제 9월 달에 금리는 사실 거의 동결로 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고 지금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연준에서는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원 CPI가 사실상 4.8이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3.0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괴리감이 서로 있고 사실상 CPI 같은 경우는 식품하고 에너지 가격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서 근원 물가가 사실상 많이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건 근원 물가는 아직 별로 이렇게 연준에서 판단하기에 많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일단은 스탠스를 취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번에 한 달간 일단 그 물가 지수가 나왔을 때 많이 떨어졌지만 다시 아마 조금 올라갈 겁니다. 연준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막 금리 인하로 간다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살짝 다시 조금 살짝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저는 올바르게 보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시장에서는 25pp를 올린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잠깐 떨어졌지만 금리 인상을 하니까 또 떨어졌지만 다시 지금 반등 나와서 저는 지금 오늘의 이제 나스닥 전략은 이후부터는 좀 어느 정도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도 상방 전략을 드릴 거고요. 사실상 지금 먼저 그다음에 오늘 지표 발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녁 9시 반에 근원 PC 가격 지수 나오고요. 중요한 거 나오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 그다음에 그 실질 GDP 성장률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직한 지표들 많이 나오고요. 또 11시에 잠정 주택 판매 지표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해외 주식이든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 지표 발표 결과를 보셔야 되고 당연히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9시 반부터는 거래할 때 이 지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결과값이 예상치랑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거를 일단은 신경 써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방 나스닥은 지금 현재 15,795 지금 가격을 찍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밑에 그 RSI 지표랑 스토캐스틱을 보면 지금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상승해서 지금 약간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골든 크로스를 지금 시그널선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바닥을 찍고 침체 구간에서 지금 골든 크로스 일단 나온 다음에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지금 볼린저 밴드 일봉에서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선 아직 못 왔거든요. 그러면 현재 15,793이지만 제가 예상할 때는 15,900선 이상은 와야 된다. 그래서 더 쭉 가면 16,000선까지 또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이 볼밴 상단선을 지금 중심선에서 제가 봤었던 하방 목표가 찍고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중심선에서 지금 22평과도 동일한 선이거든요. 중심선의 반등 지금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볼밴 상단선까지는 들어 올려야 된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는 그러면 뭡니까? 지금 달리는 호랑이에 올라타야 된다. 그래서 지금 800선에서 지금 15,900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매수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5,900선 돌파해서 15,950선에서 16,000선까지 만약에 들어 올린다면 거기서는 다시 매도 전략으로 다시 스위칭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볼밴 상단선을 거의 일단은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세게 나올 것이다. 네, 매도 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방 전략을 취하고 지금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하고 그다음에 15,900선 넘어가서는 이제 청산하고 수익 보고 15,950과 16,000선에서는 다시 매도 전략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주봉을 봤었을 때도 지금 저번 주의 고점이 16,062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었을 때 저항대가 16,000선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16,062선까지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6,000대까지 가면은 저번 주에 이 위의 꼬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주봉으로 여기가 다 매물대 구간입니다. 저항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주봉에서도 위의 꼬리가 달려서 이런 봉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봉의 봉 사이즈도 보셔야 돼요. 이번 주 내일밖에 거래일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양봉으로 분명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봉의 봉 사이즈가 아직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주봉 사이즈를 올려줘야 되잖아. 더 확장을 해야 되죠. 그럼 어디밖에 없다? 지금 현재보다는 상방으로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또 주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월봉을 좀 체크해 볼게요. 월봉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열려있는 구간이 지금 주봉 그 전에 16,062선 돌파하면서 그다음에 월봉에서 골뱅 상단선 터치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럼 그 이상 못 가더라도 16,000선까지는 월봉에서도 올라가고 다시금 거기서는 조정이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체크해야 되는 거는 월봉에서는 굉장히 공이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에서 과열권으로 들어갔다. 과열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져야 돼요. 지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 가면은 조정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지수 보면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때 일단은 이 구간에서 지금 박스 구간으로 일단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박스 구간에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다시 보시면은 정확하게 2,580선에서 다시 들어 올렸다가 그 다음에 2,620선에서 다시 또 내려오고 이 조정 구간에서 지금 계속 박스권 구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미국 지수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국내 지수도 일단은 2,580선에서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2,600선에서 지금 거의 그 부분에서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 올려서 2,620선 위로 한번 들어 올릴 겁니다. 들어 올리고 나서 미국 지수가 오늘 약간 올라가고 금요일까지 상승으로 끝나면 국내 지수는 2,650선까지 들어 올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닥 같은 경우가 11,000선까지 가면은 이제 거기서 조정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내 지수도 어김없이 거기서 떨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 국내 지수도 2,620선 코스피 일단 상승한다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미국 지수가 상승한 다음에 떨어지면 여전히 국내 지수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내 지수 방향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사실상 코스피보다도 좀 더 그 전에 사실상 코스피보다 좀 더 오버해서 올라간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더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900선 아래에 있지만 다시 한번 반등 한번 줄 겁니다. 이 910선과 900선이 하락한 다음에 반등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900선 위로 한번 올라왔다가 910선 부분에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가 일단은 전봉에서 고점이기 때문에 910선 위로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미국 지수 떨어질 때 코스닥도 떨어지면서 다시금 890선 밑으로 다시 곤두박질 칠 그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은 여기 60선 있잖아요. 이 60선 62평에서 870선까지도 코스닥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미국 지수 꺾이면은 이 870선까지는 여지없이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등 나오더라도 그 반등이 일단 다가 아니다. 다시 한번 미국 지수 꺾일 흐름이 나올 테니까 그때는 여전히 꺾이니까 그 지수를 참고해서 주식도 매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선물 일단은 말씀드리면 자 이게 아까 코스피 지수는 지금 국내 선물 지수보다 더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마감했는데 보세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꽉 찬 양봉이고 코스피 지수보다도 더 지금 들어 올린 채로 끝났습니다. 이게 선물이 먼저 올라가는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봤었을 때도 선물 지수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선물 지수가 지금 올라가서 끝났어요. 그러면 내일 장에 일단 코스피 지수는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기초자산이 코스피인데 선물 지수가 먼저 움직인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선물 지수를 먼저 보느냐?
선물을 일단 끌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먼저 선자를 그래서 한자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선물 지수와 코스피 지수는 약간 괴리감이 있게 공이 종가 마감됐는데 선물 지수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 선물 지수도 또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도 상승을 주는 결과를 이 국내 선물 차트에서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국내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내일 오늘은 지금 장 마감됐으니까 야간 선물을 하지만 그래서 348점 지금 347선 약간 아래인데 346.35잖아요. 그래서 국내 선물 같은 경우도 일단 반등세 이어가서 348.50까지는 상승을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지금 너무나 짧은 시간에 나스닥부터 국내 선물 지수까지 정확하게 또 체크 포인트 해주셨으니까요.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을 무료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외 시장과 또 선물의 방향성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떠한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큰 수익 내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오늘도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셔볼게요.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 진짜 참 이어지는 네. 정말 끝도 없는 그러한 수익을 제대로 뿜어드리고 있어요. 네. 2주 만에 또 주 선생이 출연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번 주 상당히 힘든 네. 지금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수가 최대, 오늘은 또 상승 종목수가 최대. 어느 쪽으로 지금 갈피를 잡아야지 모르는 장세가 좀 연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에서 또 제가 또 한 줄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말과 수익이 상당히 괴리감이 있네요. 상당히 참 힘든 시장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수익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우리 윤여민 대표님 일단 수익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은 힘들다고 하는데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윤여민 전문가와 함께했다면 볼 수 있었던 현재 수익률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스타 종목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부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물론 하락은 했습니다만 워낙에 낮은 단가에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하락도 아니다라는 것을 상당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ISC 오늘 아무래도 2차 전지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몰리면서 52주 최고가를 갔던 ISC는 여전히 수익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특징적이죠. 우리가 테마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실상부 딱 명확한 진입 포인트에서 확실하게 이슈가 살아있는 그러한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종목들도 좋지만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으로 해야 내 계좌에 실질적인 정말 불기둥을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게 우리 365 플러스 거기에서 윤여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기관 투자자로서 정말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어떤 전략에 어떠한 종목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끌고 가야 될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시간이 고작 30분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샵 3989로 365 플러스라고 6글자 보내주시잖아요. 저희가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한 답장 10초 내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은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하단에 QR코드가 QR 인증하듯이 알아서 무료 노란톡방 웹페이지 링크를 짠 하고 띄워드리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클릭만 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제대로 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이제 아니 말은 힘들다고 하시면서 네. 수익이 힘들지가 않아요. 누가 힘들다고 했을까 정말 머리를 긁적긁적 거리고 싶을 만큼 힘들지가 않는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말은 힘들다고 하시네요. 일단은 네. 최근의 변동성은 상당히 강했죠. 하지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정말 다행히도 네. 저점에서 미리 사놓고 기다렸기 때문에 최근의 변동성을 어떻게 보면 좀 즐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수익폭은 조금 반납했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고점에서 사지 않았다는 점. 여기에 또 대장주를 샀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편안하게 오히려 뭐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혹은 이제 좀 순환매가 좀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장주들 내에서도 또 다시 한번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전 생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시장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또 네. 하나의 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의 이 시점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 비록 하락은 했으나 우리가 또 좋은 단가에서 샀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점을 약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투자자들이 되실 수 있게 윤현미 전문가님은 그러한 종목들을 축약해서 드리는 데는 도가 트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현 시점을 좀 즐길 수 있는 투자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윙일프 다시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방송 시간이 30분도 남지가 않았지만 이런 수익을 뽐내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어떤 종목 어떻게 내가 선별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지 아직도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돈 한 푼 들지 않고 수익을 걷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저희가 화끈하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종목 자료집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필히 들어오셔서 확실한 종목의 명확한 타점까지 다 확보해 가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얄짤없이 문은 50분에 닫도록 할게요. 더 이상의 기회는 드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고 다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저희 문자샵 3989로 365플러스라고 보내주시거나 저희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2차 전지가 네. 하락했잖아요. 네. 어찌됐든 지금 워낙에 좋은 단가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네. 지금의 하락이 뭐 하락같이 느껴지지도 않으실 테지만 네,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서 뭐 나도 신소재라든지 맞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전날 오후부터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의 이 시점에서 사실 주도주는 한 번에 뭐 올락이 있다고 해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약간 페이크성이라도 어찌됐든 실체가 있는 테마기 때문에 네.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지금의 일단 하락.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나노 신소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지금 최고가를 쓰고 지금 쫙 밀렸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더 네.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BM도 사실은 여기 어디선가 잡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400%까지 갔는데 제가 원했던 목표가를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아직도.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음. 물론 이제 그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꼭지 매도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네.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음. 오히려 이건 수급으로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으로 빠지고 다시 수급으로 올릴 수 있는 오히려 펀더멘탈로 다시 한번 정상화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다만 어쨌든 저는 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좀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말고 이제 오늘 또 특징적으로 했던 게 바로 ISC. 이 ISC죠. 저는 사실은 지금 2차 전지 쪽에 너무 어떻게 보면 관심들이 가 있는데 맞아요. ISC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비이성적으로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는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워낙 2차 전지가 그 어떤 밸류에이션의 끝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반대급부로 제가 볼 때는 ISC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또 다시 양봉이 올라갔던 모습을 보면서 시장 자체는 거의 수급의 논리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비움이나 나노신소재보다는 ISC가 좀 더 많이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ISC가 오히려 저는 좀 오버밸류에 좀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네. 어제 좀 신고가 뜨고 어떻게 보면 음봉이 달렸습니다만 이건 실적으로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이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니까 빠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뭐 148%입니다만 오히려 점점 더 저렴해지는 어떤 밸류에이션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구간에 좀 진입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좀
많이 근데 이거 돌아다녔는데 보니까 가진 자의 여유네요. 이게 에코프로 그룹주부터 LS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네. 안 가지고 계신 게 없어요. LS 그룹주도 갑자기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네. 갑자기 LS 그룹주가 또 튀었거든요. 그렇죠. 네.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따라갈 수 생각도 있는 안 하다가 사실 LS가 튀었기 때문에 LS 붙은 거 뭐 전날 이틀 전에는 막 네. 상한가 가고 난리 났었잖아요. 거기에 근데 또 다 가지고 계시네요. LS 일렉트릭이 또 어떻게 보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네.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뭐 도사는 아니지만 네네. 어떻게 이렇게 좀 됐습니다. 오. 그리고 이 포스코도 사실은 네. 이 포스코 퓨처엠이랑 제가 이제 같은 날 포스코 홀딩스를 같이 드렸잖아요. 사실은 방송에서 포스코 그룹주를 추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100% 이상 지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100%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얘기인즉슨 단가가 다 이 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락을 견딜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포스코 홀딩스는 아직 목표가에 한참 오지 못했다. 오. 포스코 홀딩스는 PBR이 아직도 쌉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중국 얘기 나오면서 철강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본다. 네. 그래서 2차전지 랠리는 제 마음속에서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뭐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으나 네. 또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돋움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조정을 기회로 또 다시금 매수를 한다면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될까요? 사실 손가락에 나가지 않는 종목들이 워낙 많고 가는 쪽으로 가고 있고 2차 전지가 쉬어갈 때 또 수급 이동이 나타났던 현 시점에서 가장 좀 고민이 많은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윤여미 전문가님을 모셔왔고요. 자,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볼게요. 현 시점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게 도와주시려고 오늘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을 모셔왔고요. 자, 스타 종목들은 다 가지고 있죠. 게다가 하락이 나와도 그걸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정말 명백한 사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러한 수익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자, 현 시점에서도 신규적으로 매입이 가능한 그러한 종목들 오늘도 대단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차차 공개할 이런 종목 자료집과 히든 종목만 보신다고 해도 충분하게 수익 상승 이끌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 방송의 기회는 어느덧 20분 남짓 남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릴 테니까 필히 들어오셔서 종목 자료집과 그리고 히든 종목 모두 다 무료로 확보해 가시길 바래요. 자, 저희 문자 샵 3989로 365플러스라고 보내주시거나 저희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시황도 짧게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실적 시즌이거든요. 현재 실적도 봐야 되고 지금 FOMC에서 또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네. 상당히 좀 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네, 사실 이제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25bp가 좀 인상이 됐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7월 달 지금 이제 25bp가 인상이 되면서 뭐 5.25에서 5.5 결국 이제 우리나라 금리랑 지금 2% 정도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9월 달 이제 11월, 12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이번 올해 3번 남았는데 여기서 동결 확률이 어떻게 보면 거의 90%가 넘었는데 약간 이제 인상 확률로도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파월이 상당히 애매하게 좀 얘기를 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올해는 이제 인하보다는 오히려 상승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하는 제가 볼 때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좀 금리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아무래도 9월 달에 대한 부분이 좀 어쨌든 간에 좀 명확하게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파월의 어떤 의미, 특히 이제 이 연준의 어떤 이런 연설을 통해서 약간의 좀 시장의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실적 시즌이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 SDI, 네. 특히 이제 LG화학, LG에너솔루션 같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그다음에 여기에 또 기아라든지 자동차, 네. 하나에어스페이스 같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분야의 대장주가 지금 발표를 했죠. 특히 이제 하나 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날아갔는데 여기에 더해서 내일 같은 경우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오늘 밤에 뭐 인텔 같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제가 볼 때는 빅테크들이 지금 이제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시즌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실적 시즌인 만큼 확실하게 앞으로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신다면 훨씬 더 큰 수익화를 시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빠르게 저희가 종목 자료집 받으러 떠나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 종목 자료집이라 함은 그 업종 내에서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 저희가 매수 매도 손절까지 확실하게 적어서요.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온전히 생방송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만을 위한 무료 노란톡방의 종목 자료집이니까요. 저장을 하시든 확인을 하시든 온전히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방송 끝나면 무조건 삭제합니다. 꼭 들어오셔서 어떠한 종목군들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늦게 들어오시면 못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 문자샵 3989로 365플러스라고 보내주시거나 저희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보통 요새 최근에 계속 네. 2차 전지하고 반도체만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약간 흥미없게 2차 전지와 반도체 준비하신 거 아닐까 약간 걱정은 했었거든요. 오늘 준비하신 이슈는 어디 쪽이세요? 일단은 반도체는 지난주에 이제 네. 이별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는 좀 제외하기로 하고 네네. 2차 전지도 사실 너무 많이 좀 종목들을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허구한 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차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은 약간 실적주 위주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 확실히 실적이 좀 이게 실적이라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이 좀 잘 못 나왔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확 떨어지고 실적이 네. 잘 났다는 종목들도 확 올라갔거든요. 근데 뭐 아모레퍼시픽 같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종목들도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그럼 네. 우리가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쪽으로 봐야 되나요? 실적주마다 다르잖아요. 실적주가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좋은 것도 있지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터닝을 얻는 것도 있죠. 네네네. 근데 저는 뭘 봐야 원래 되나요? 좋은데 오히려 주가가 좀 눌려 있는 거를 아.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게 또 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찾아지나요? 그럼요. 아주 그냥 오늘 엄청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쪽으로 포커스를 네. 맞췄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 그러면 실적 시즌인 만큼 네. 그런 업종을 일단 뭘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 첫 번째로 바로 갑니까? 네, 바로 가주세요. 너무 네. 궁금합니다. 바로 이제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오. 사실 의료기기 한번 시세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실 네네. 것 같은데 거의 뭐 사실 주도주 중에 하나 아닌가요? 의료 쪽이면? 네, 의료기기 쪽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또 AI하고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연관이 좀 생기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의료기기 보시면 오늘 좀 뉴스가 나왔죠. 맞아요. 지금 건보에 3년간 임시 등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의료기기 최근에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이제 AI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AI 테마로 좀 움직인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확히 말하면 미용 의료기기가 좀 더 실적에는 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런 미용 의료기기가 계속해서 지금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이 맞아요. 나오고 있죠. 뭐 클래시스, 뭐 루트로니 여기에 지금 이루다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모펀드들이 지금 이 회사를 사는 과정인데 네. 왜 살까요? 이게 아무래도 좋으니까 사겠죠. 돈이 되니까 네. 사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진 상장 폐지를 좀 어떻게 보면 걷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미용 의료기기 자체가 사업성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네. 또 방학을 이용해서 휴가철을 이용해서 또 시술이 또 지금 또 이제 2분기 이제 어쨌든 3분기 계속 하다 보면 또 실적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그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브라질, 태국 같은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 유럽이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지금 장비 수출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지금 휴가철이 되니까 결국 이제 3분기 그다음에 요게 이제 좀 이게 수출까지 잡히게 되면 저는 이제 올해까지도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랐어요, 올해.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 시점에서 또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이런 AI 의료기기 쪽도 좋지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뭐 수출도 잘 되고 특히나 뭐 안티에이징 시술에 대한 좀 수요가 늘면서 어찌됐든 휴가철에 빠른 시간 내에 시술이 가능한 이러한 또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성에 주목을 하면서 K뷰티
그리고 AI 의료기기 관련해서 현재 탑픽 종목을 어떤 걸 보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실적도 확실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지금 저희가 무료 노란톡방에 바로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올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미용 의료기기의 성장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좋은 호재들밖에 없는데 지금의 이 시점에서도 더욱 부가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네요. 자, 무슨 종목일까요? 보이시다시피 또 종목명을 얄밉게 가려놨어요. 매수매도 손줄을 더 싹 지워놨죠. 자, 하지만 늘 말씀드리죠.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무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순간 이 종목 자료집을 저장 후 열기하시는 순간 아주 깨끗하게 오픈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참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메리트가 있어요. 이게 종목에 좋은 타점에 다 떠먹여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저 확인하시고 적정 가격에 왔을 때 혼자서도 매매가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려봐요. 자, 이렇게 타점까지 주는 프로그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온전히 저희 8시 주선생에서만 이러한 종목 자료집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방송 끝나면 무조건 삭제할 겁니다. 즉 저장을 하시든 확인을 하시든 온전히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방송 시간이 고작 한 13, 4분 남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릴 테니까요. 꼭 첫 번째 종목 자료집 확보해 가시길 바래요. 자, 저희 문자 샵 3989로 365플러스라고 보내주시거나 저희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이게 미용 의료기기에서 어찌됐든 좀 제일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 아닌가요? 제 주변은 많이 올랐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워낙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루트로닉이라든지 네. 크래시스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아시는데 이 종목은 생각보다 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4,000원대에서부터 거의 지금 10,00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250%가 조용히 올랐네요. 올랐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가가 빨리 올랐어요. 근데 실적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은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뭐 실적이 이렇게 드라마티컬하게 올라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실적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좀 맞춰지는 순간을 좀 제가 볼 때는 횡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여전히 이 종목은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2차 전지를 좀 봐서 사실 250%가 약간의 좀 숫자가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회사에 대한 설명을 살짝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요즘은 이 2개 이상의 멀티 시술이 트렌드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죠? 오, 그런가요? 네. 한 번 가서 2개 이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RF라든지 지금 초음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2개 하실 때 다 지금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수출액인데 네. 3년간 연평균 성장률 30%입니다. 여기 지금 브라질뿐만 아니라 아시아 내에서도 지금 매출 성장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올해 전체 예상 매출액은 지금 48%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6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에 어떤 주가는 올랐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좀 실적 시즌에서 의료기기 쪽의 어떤 트렌드를 좀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용기기 업체의 성공 공식이 이게 약간 그 뭐랄까 공격적으로 장비를 한 다음에 소모품을 계속 막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고마진을 어찌됐든 우리가 그러한 또 수혜를 볼 수 있다. 실적도 좀 성장이 된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이 종목 궁금하시죠? 안 알려드려요. 메롱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첫 번째 종목 자료집으로 싹 올려드렸으니까 무슨 종목인지 궁금해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짬내서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분이 진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신방송이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주식에 관련해서는 정말 가히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확실한 수익 그리고 명분 있는 이러한 진입 포인트 특징적인 종목들을 확실하게 안겨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려요. 방송 시간 10분도 안 남았네요. 저희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 종목도 제가 관심 종목에 바로 픽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어디 쪽일까요? 혹시 제 종목을 개인적으로 사시는 건 아니죠? 전 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요? 네. 두 번째 또 바로 갑니까? 네, 두 번째도 바로 가주세요. 네, 두 2차 전지랑 번째는 반도체 아니고,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입니다. 오. 제가 2차 전지를 축으로 못해 반도체를 졸업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는 섹터가 바로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어.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2차 전지 늘릴 때 반도체랑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들어가죠. 네. 근데 저는 반도체 제가 볼 때 반등 나온 비중 줄여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제가 볼 때 나중에 시소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림인데 정말 웅장합니다. 지금 일단은 뭐 실적이 발표됐는데 일단 뭐 상반기면 1조 6천억 정도 얘기가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 지금 이슈가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 이제 바이오경제 2.0 원탁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15조 7천억 민간 투자 이루어지고 있고요. 2030년까지 수출 500억 달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의 축입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바이오도 하나의 축으로서 지금 정부가 제가 볼 땐 미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좀 뭐 미용 의료기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약들을 상당히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특히 중남미 시장에 진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지금 중남미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지금 13%까지 지금 올라왔다라고 지금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아는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HK이노엔 그다음 삼성바이오팜, SK바이오팜, 그다음 셀트리온스케어 같은 이런 대장주들이 지금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도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오늘 좀 발표가 나왔는데 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8,600억인데 상반기 1조 6천억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1년에 지금 4조 할 것 같습니다. 4조. 아니 지금 무슨 거의 뭐 반도체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약바이오가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도 분명히 좀 이제 우뚝 설 수 있는 제가 볼 때 하반기에 좀 섹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얘기한 거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닌가 봐요. 탑픽 종목이. 아닙니다. 자,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관계상 제약바이오가 어쨌든 우리가 2차 전지 내에서의 이러한 또 거래 대금이 좀 몰렸었고 수급 쏠림이 있다 보니까 이 거래 대금이 또 다른 쪽으로 옮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확실하게 튈 수 있는 이런 바이오 등으로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하셨고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 저희가 지금 무료 노란 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 자, 한번 올려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제약바이오 내에서 확실하게 수급이 이동을 한다면 이쪽 역시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보시다시피 종목명이랑 매수매도 순위를 싹 지워놨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뭘까요? 자, 무료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순간 이 종목 자료집을 오픈하시는 순간 아주 깨끗하게 열려 있으실 겁니다. 뭐 궁금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타점까지 다 써 있으니까요. 자, 꼭 저장을 하시든 확인을 하시든 온전히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야 돼요. 방송 끝나면 이 종목 자료집은 바로 삭제할 예정이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려요. 자, 저희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역시나 삼형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턴어라운드에 좀 기대가 있는 종목인가 봐요. 참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네. 제 취향은 확실합니다. 맞아요. 그죠? 일관되고 역시 저는 대장주를 좋아합니다. 네네. 지금 뭐 차트를 살짝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지금 매물대에 계속 지금 수렴을 하고 있죠. 지금 뭐 빠졌어도 어쨌든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2차 전지가 흔들릴 때 어떻게 보면 좀 반등한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가격대를 좀 수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힌트를 주셨습니다만 여기 힌트는 없어요. 제가 일부러 안 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너무 바로 아실까 봐. 맞아요. 네, 뭔지 방송을 알것 보셔야 같습니다.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지금 이제 FDA 실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인증을 획득했다고 나옵니다. 지금 생산 시설에 대한 이제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 얘기인즉슨 이제 공장을 돌리겠다라는 얘기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포함이 돼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수출용 품목 허가입니다. 지금 당뇨병 치료제 관련돼서 글로벌 판매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케미컬 의약품 제품군이 지금 보강이 되면서
바이오 의약품 제품에다가 지금 케미컬 의약품까지 좀 제가 볼 땐 어떻게 보면 첨가가 되면서 결국 글로벌 종합 바이오 및 제약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종목 제가 분명히 관련된 종목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이 좀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과 더불어서 저는 상승을 한번 같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룹 내에 어떠한 또 이슈가 있고 네. 이 종목은 또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있고 네. 어찌됐든 FDA 즉 우리가 미국 시장에 또 진출의 모멘텀도 유효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꼭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약바이오 한 종목 정도는 담아둬야 됩니다. 어떤 종목인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 자, 저희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자, 일단 히든 종목도 바로 봐야 됩니다. 히든 종목. 어쨌든 현 시점에서 또 가장 우리가 눈에 담아둬야 하고 관심 종목에 픽해둬야 되는 히든 네.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쪽 가지고 오셨어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제 이제 좀 미리 추천드렸던 네. 그 종목 중에 약간 같은 계열입니다. 같은 계열이다. 그럼 네. 뭔가 실적도 탄탄하고 현 시점에서 담아둬야 되고 앞으로 네. 더욱더 성장의 잠재력이 높은 그런 종목일 텐데 또 그리고 그런 또 종목이 약간- 뭐 한두 개겠어요, 사실. 그리고 약간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네,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요. 그럼 뭔가 약간 그룹주로 묶여 있겠네요, 이것도.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약간 좀 무거운 것도 나르는 좀 그런 섹터에 무거운 있는 것도 좀 종목이라. 나르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힌트 줘볼게요. 무거운 걸 나른다 그러니까 그냥 거의 다 알 것 같아요. 네. 일단 7월 25일 날 신고가 나왔는데 이틀 만에 다 반납했어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에 제가 볼 때는 어떤 흐름과 급락과 함께 같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제 호실적이 나오면서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고가권에서 어쨌든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지금부터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날라갔으면 히든 종목이 아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기회가 설명을 좀 있다는 거네요. 기회가 네. 있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보면 영업이익 자체가 1,600억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엔진 사업부의 고른 수요 증가로 지금 호실적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작년에 총 매출이 지금 1조 3천억이었는데 2027년 이제 5년이죠. 지금으로부터 4년 뒤인데 2조 원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달성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연평균 9%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목표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2조 원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만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은 오히려 저에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게 이 섹터의 좀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대장을 워낙 좋아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도 좋고 대략적으로 무거운 걸 좀 많이 나른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떤 네. 종목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정확하게 이러한 전략 또 무료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기회 드려요. 저희 문자샵 3989로 365플러스라고 보내주시거나 저희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벌써 방송 끝날 시간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죠.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까지 실적 시즌 그다음에 좀 제가 볼 때는 경기 지표에 좀 피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다음 주에 뭐 경기 지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번 주 잘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 가운데서 대장주, 실적주를 좀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주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장주를 보면서 확실하게 안정적인 그러한 수익 우리 365플러스 그리고 윤여민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윤여민 365플러스 팀과 함께 해봤고요. 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